자, 엑셀은요, 입력된 자료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엑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보는 시험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입력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력을 하는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엑셀은 이렇게 워크북과 워크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의 워크북은 장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 안에는 시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계속해서 시트를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나중에 엑셀로 장부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월별 현황이라는 어떤 엑셀 장부를 만들었다면 1월, 2월, 3월, 4월 각각의 시트로 그 항목을 구분해서 저장을 해둘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 안에는 기본적으로 시트가 있는데 2010에서는 이렇게 시트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더 늘릴 땐 여기 있는 워크시트 삽입을 누르시거나 Shift F11번을 누르면 삽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의 시트에는 A열, B열, C열, D열 해서 각각의 열이 있어요. 이 열은 16,484개 정도의 열이 있고요. 행은 1행, 2행, 3행, 4행 해서 행이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열과 행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을 때 하나의 시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은요, 한글이나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달리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요.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이 테두리 같은 것을 셀 포인터라고 하는데 일종의 커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은 이런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셀들마다는 각각의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2열에 있는 5행의 셀이죠. 그러면 이 셀의 이름, 즉 주소는 무엇이라 하냐면 E5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요, B3셀, 여긴 뭘까요? G12셀. 그래서 셀의 주소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할 때도 이런 주소를 가지고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에서 사원현황을 적어서 자료를 입력해보고 열 너비나 행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을 안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서 사원현황 요 데이터는 B2셀, B2셀에 적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가요. 커서는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방향키나 아니면 탭키 또는 엔터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탭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Shift를 누르면서 탭은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엔터를 쳤을 때는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지만 Shift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 위쪽으로 갑니다.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았고 이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입력을 할 때 B열을 넘어가게 되면 C열까지 이렇게 삐져나와서 적혀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 쳐서 내리면 되죠. 사원 적고 그 다음에 사장을 적을 차례인데 사를 적으면 사원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이 앞부분에 우리가 사자로 시작하는 걸 적었기 때문에 사를 적으면 사원 적으려는 거지 하고 알려주는 기능을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사원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사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부자를 적으면 앞에 부장이 있다 보니까 부장 적으려는 거지? 라고 나와요. 맞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차, 대. 그래서 적을 때 엑셀은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사원을 적을 때 여기서는 사자를 적어도 사원하고 사장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럼 그냥 사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내용을 적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엑셀은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따로 정렬 방식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급을 적을 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엑셀은요,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으면 어쨌든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으면 그때는 이제 문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동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문자로 취급이 돼서 왼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사원번호가 981254 빼기 1254755 이렇게 적혔죠? 그럼 중간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원번호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른 거는 컨트롤 마우스에 보면 휠 있죠? 휠을 위쪽으로 굴리면 확대, 아래쪽으로 굴리면 축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내용을 쭉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사원번호를 보니까 사원번호가 2열을 벗어났어요. 그쵸? 자, 이렇게 2열을 벗어나서는 F열까지 삐져서 적혀지는 거, 이렇게 삐져나와서 적혀지는 게 엑셀의 문서를 작성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서는요, 셀의 크기를 벗어나도 옆에 셀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삐져나와서 적혀져요. 그럼 만약에 옆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잘려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이게 잘려져서 정보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 이 사원번호, 즉 이 5셀을 찍어보면은 그 내용은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가 단지 여기 적혀 있다 보니까 가려졌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사원번호를 우리가 가려지지 않게끔 다 보이게끔 하려면은 열의 너비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죠. 자, 열 너비를 조절하실 때는 열 머리글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2열의 열 머리글을 조절을 할 거라서 2열과 F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왔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너비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안 어렵죠? 자, 기본급. 자, 이쪽에 기본급들이 있는데 얘는 숫자잖아요. 숫자가 만약에 칸이 모자랄 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줄여서 볼게요. D열과 2열 사이 열머리글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숫자가 칸이 모자른 경우는 이렇게 뭐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되거나 더 많이 모자르게 되는 경우는 샵샵샵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샵샵샵은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칸이 모자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떴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늘리면 돼요. 그죠? 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죠? 자, 그렇게 말고 내가 칸을 조절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더블 클릭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B열과 C열의 요 열머리글 사이에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B열을 기준해서 B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조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B열에는 B2셀에 우리가 제목을 적느라 가장 긴 데이터를 적었죠. 그래서 만약 B열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B2셀이 기준에 대해서 열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열에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C열은 직위, 즉 두 글자씩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좁아지겠죠. 이렇게 열 너비를 끌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행 높이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2행과 3행 사이쯤에 이렇게 행머리글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 나오죠? 이때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높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더블 클릭해서 알아서 조절되게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문서를 만들 때는 좀 좋지가 않은 점이 내가 똑같은 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눈대중으로 조절했다 보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이즈대로 조절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A열에서 한번 해볼게요. A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열 너비가 나와요. 열 머리글에서 하셔야 돼요. 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인 열 너비는 8.38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너비가 만약 1이면 1만큼 설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 너비만큼으로 조절이 되겠죠? 엑셀에서는 1이라는 이 너비의 수치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의 수치는 아니고요. 보통 글자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은 만든 사람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영문자, 숫자 한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만약에 여기 가를 제가 적어볼게요. 문자는 칸이 부족해요. 이런 한글이나 한자, 특수문자는요 2바이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을 생각을 한다면 2를 주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비를 수치대로 주고 싶을 때는 열 너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행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내가 너비를 조절할 때는 요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조절을 하면 된다. 한글 하신 분들은 이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한글 할 때 표 만드는 거 너비 조절은 여기서 했었잖아요. 근데 엑셀은 어떤 셀을 넓히고 어떤 셀을 좁히고는 되지만, 그러니까 열 단위로 좁히고 넓히고가 되는 거지 하나의 셀만 넓히고 좁히고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마 한글하고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B, C, D 이렇게 세 칸을 범위를 잡아서 2열까지 할게요. 기억에 B, C, D 2열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의 요 열 너비들을 다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장자리에 열 머리글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주시면 돼요. 이 점선 보이세요? 이 점선만한 너비로 모두 다 똑같은 너비로 맞춰지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예, 당연하죠. 우리 열너비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 8.38이라는 수치대로 주겠다 라고 하면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열 너비를 내가 끌어서도 똑같은 너비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너비가 알아서 너비 조절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 너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열 너비 조절하는 거, 행 높이 조절하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여기까지의 질문 사항을 좀 받고 질문이 딱히 없다면 조금 더 설명하고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낄 때는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2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를 누르면 굉장히 쉽게 숨겨져요. 그러면 파일에 인쇄로 가서 보시더라도 인쇄할 때 그 사원번호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홈 탭으로 가시거나 ESC 누르시면은 요 지금 인쇄 메뉴가 빠져나와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엔 얘는 가린 게 아니라 삭제한 게 아니라 숨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땐 꺼낼 수가 있겠죠. 꺼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A, B, C, D 2열이 숨겨진 거니까 2열을 포함하는 범위를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돼요. 2열이 포함되게 범위를 잡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숨긴 것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셀의 여러 줄을 적는 걸까? 그리고 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셀을 선택하실 때 클릭하시면 한 셀을 선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연속된 범위의 셀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거나 또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끝 번째 셀은 Shift 누르면서 찍어주시면 돼요. Shift는 연속일 때를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실 때 첫 번째 셀은 선택하시고 끝 번째 셀은 Shift 클릭. 안 어려워요. 그죠? 자, 또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름에다 커서를 놨잖아요. 이 상태로 컨트롤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때 만약에 컨트롤과 쉬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른다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된 범위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쉬프트는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범위를 이렇게 끌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느 세월에 잡아요. 그쵸? 내가 끝까지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는 몇 줄 안 되니까 사실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만약 전교생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전교생이 몇십 명, 몇백 명은 될 텐데. 그쵸? 그럴 때 드래그해서 잡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잡으면 된다. 옆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쉬프트 옆에 눌러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업무 보실 때 좀 편하실 거라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컨트롤의 기능을 좀 설명드릴게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범위를 잡으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름, 직위, 기본급, 사원번호가 필요하고 이 중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승급자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드름 씨, 뭐 김치국 씨 또는 구구단 씨, 신세계 씨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 복사는 컨트롤 C였죠. 자, 내가 만약 여기다가 붙이겠다. 컨트롤 V를 하거나 엔터를 치시면 아까 복사한 것들을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비연속된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누르면서 범위를 잡는다. 즉 연속은 Shift, 비연속은 컨트롤 기억해 두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요거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렇게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셀을 하나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B19셀을 제가 그냥 찍었는데 꼭 이 셀을 찍진 않으셔도 돼요. 서울시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엑셀은 한 셀에 한 줄의 데이터를 적어요. 그쵸? 근데 가끔 우리가 적을 때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르는 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라고 적고 Alt를 누르시면서 엔터를 치시면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을 수가 있어요. 광진구 Alt 엔터 중곡동 하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한 셀에 이렇게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작성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1페이지에 두 번째 부분에 Alt 엔터를 파랗게 표시해 놨죠? 그거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대충 범위를 대략적으로만 좀 잡아 보시겠어요? 어떻게 범위를 잡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일이라고 적어 볼게요. 한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 상태로 이번엔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면요. 컨트롤 엔터는 범위를 잡은 부분에 똑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런 정도를 일단 기본기에서 한번 익혀보죠. 자, 이번에는 산업분류 개요, 요 표를 만들 건데요. 이 표는 지금 보니까 A열은 좁아져 있고 B열이 넓고 그 다음 C열은 더 넓게 맞춰져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표를 만들 거면은 너비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죠. A열은 열너비를 1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 주고 엔터. 그죠? B열은 적당하게, C열도 적당하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산업분류 개요표를 만들 때 보니까요. 기능, 여력, 분류 기준 이렇게 적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좀 전에 배웠던 Alt 엔터로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일지와 같이 또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한 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일일이 줄 내릴 때 Alt 엔터를 치려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조금 활용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적어 볼게요. B2셀에다가 산업분류 개요.
그리고 B4셀에다가 1 기능, 그리고 B5셀에다가 2 연역, 그 다음 분류 기준, 자, 이렇게 C4셀, C5셀, C6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적을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적을 때 줄이 알아서 내려가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일단 범위 잡아서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어보죠. 그냥 쭉 적으세요.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넓어져요. 자기가 알아서. 조금 더 좁혔어야 되겠다 지금은. 그래서 Alt 엔터보다 이런 경우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하고 여기다가는 색깔을 채우시면은 산업분류 계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적고 계실 테니까 조금만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산업분류 개요는 우리가 이 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의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B2셀, C2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하면은 얘가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로 딱 맞춰지죠? 그러고 글씨의 크기는 아무래도 제목이니까 한 15 이상, 한 2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하게 하려면 진하게, 기호에 맞게 하세요. 자, 기능 여력 분류 기준. 여기는 색깔을 칠할 건데요. 범위를 잡고 여기 보시면 테두리, 얘가 채우기예요. 테두리부터 할까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테두리가 딱 쳐지고요. 기능 여령 분류 기준은 범위를 잡아서 그 옆에 있는 채우기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표 모양이 완성이 되긴 했는데 기능은 넓고 연역은 좁고 분류 기준 좁고 해서 좀 배기가 싫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은 높이로 맞추겠다. 아까 한 거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높이를 끌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을 제가 여기서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점선 보였던 거 확인하셨어요? 그 점선의 너비만큼으로 얘네들도 똑같은 너비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은 표가 됐죠? 네, 표 만들기 참 쉽죠? 우리가 엑셀에서 한자를 입력할 때는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음 누르고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고요. 펼침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펼쳐서 특수문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미음만이 아니라 한글 자음에는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니은 한자는 이런 괄호 문자가 들어있고요. 이응 한자는 원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문자들이 각각의 자음마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리을 한자는 기호 문자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한자를 적을 때는요. 한자를 적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글자를 적고 블록 지정해서 한자 키를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한글 한자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해서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A2 셀부터 내용을 작성을 할 거고요. 미음 한자 네모 기호 넣고 2020년 한자 키 눌러서 해년자 구르고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 해서 모양을 만들었죠. 상반기는 범위를 잡아서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하시고 변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용 적으시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만약 내용을 적는다면 엔터 486 엔터 965 엔터 632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범위를 잡은 부분에 다음 열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을 때는 물론 방향키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놓고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실기시험이 아니라 필기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지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엔터 치니까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엔터 치면 어디로 가느냐? 저 맨 처음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필기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보기는 해서 한번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얘기를 했고요. 다 작성하시고 나서는 이거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2에서부터 E2 셀까지는 표 범위니까 잡아서 병합을 하신 후에 그 다음 여기 범위 A4에서부터 이 9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여기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밑에도 같이 잡을 때는 우리 연속되지 않은 셀은 컨트롤로 범위 잡는다 했죠. 범위 잡아서 색깔을 채울 수가 있고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선을 그을 건데 이런 선을 긋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서 테두리 탭에서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자동 완성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요거 만든 표가 있죠? 이 표를 보시면 밑에 시트 1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가 이 문서를 열었을 때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트 2로 가서 연습을 좀 할게요. 자동 채우기는 반복되는 문자열이나 연속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 완성은 이전에 입력했던 문자열의 첫 글자가 같으면 현재 입력 중인 셀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을 자동 완성이라고 해요. 자동 완성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을 적고 그 다음에 뭐 서자를 적으면 서울이 바로 나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뭐 부장을 적으면 부자가 바로 부르만 적어도 부장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자동 완성 기능을 말하는 거고, 오늘은 자동 채우기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자동 채우기 예제로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일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한일은 문자죠. 이 문자를 오른쪽 하단에 여기 끝에 보시면은 점이 보여요. 조그만 사각형 보이시죠? 이거를 채우기 핸들이라 하는데,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까만색 플러스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한일이라는 문자가 같이 복사가 돼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실 부분은 제가 표시해 놓은 네모난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같은 문자가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해 볼게요. 자, 이 한일이라는 글자를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겠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한일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는 그냥 끌어도 같은 글자가 입력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도 같은 글자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는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숫자 한 개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그냥 1을 적을게요. 뭐 1을 적든 7을 적든 3을 적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숫자를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 볼 거예요. 숫자는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같은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Z 다시 실행 취소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 볼게요. 자, 컨트롤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숫자는 1씩 증가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숫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엔 제가 1을 적고 그 밑에다 3을 적었어요. 1과 3은 2씩 증가하죠. 자, 이 두 칸을 잡아서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요, 얘가 2씩 증가한 채로 나와요.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두 칸을 잡아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두 칸의 차이값만큼씩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됩니다. 만약 10을 적고 9를 적었다면 1씩 감소가 되겠죠. 그쵸? 자, 컨트롤 Z. 다시 얘를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이번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복사가 돼요. 1313 13 13 13.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하면은 같은 숫자가 입력이 되지만,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는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글자를 적어서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증가값만큼씩 증가를 한다면, 이거를 같이 범위를 잡아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 때는 이게 이렇게 131313 복사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디얼에다가요, 중곡 1동이라고 적어볼게요. 중곡 1동. 자, 이 경우는 문자랑 숫자가 같이 들어있죠. 그럼 엑셀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해서 왼쪽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얘를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시면요,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세 번째 부분에 적어놨죠? 문자와 숫자 조합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와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다시 이번에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복사가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2열에다가 해보죠. 이번엔 1학년 1반. 자, 1학년 1반을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를 해요. 만약에 이거를 복사할 거면 컨트롤 누르면서 끄시면 돼요. 자, 이번엔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날짜는요, 적으실 때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10월 5일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엔터를 치면 이게 날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날짜는 일씩 증가된 숫자가 나와요.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그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1일씩 증가한 날짜가 입력되고, 자, 다시 컨트롤 Z. 다시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 이번엔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셨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 끝에 보시면 여기 채우기 핸들에 대한 옵션이 보이시나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마다 나왔었는데, 날짜의 경우는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평일 단위 채우기가 있어요. 평일 단위 채우기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채우는 거예요. 5, 6, 7, 8, 9, 10, 11이 10월 10일이 토요일, 10월 11일이 일요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날짜가 빠지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월 단위 채우기는 월별로 채워져요. 10월 5일, 11월 5일, 12월 5일,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보통 뭐 달별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정 표시하실 때 좋겠네요. 자, 여기 눌러서 연 단위 채우기는 이번엔 연별로 증가를 해요. 2020년 10월 5일, 2021년 10월 5일, 2022년 10월 5일. 자, 이렇게 날짜 함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시간을 좀 볼 건데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 6 콜론 뭐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지금 이게 6시 1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요. 이번엔 시간이 일씩 증가해요. 이거는 규칙상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이만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값을 적어 볼게요. 그러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나와요. 물론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면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자를 적어 볼게요.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수례가 나와요. 물론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돼요. 자, 이번엔 월을 적어 볼게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잘 나오네요. 네, 물론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가를 적어 볼게요. 채우기 핸들 끌면은 얘는 가나다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가만 나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 가나다라가 나오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전에 했던 분이 안 지우신 거예요. 자, 원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자의 경우는 문자가 복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얘네들의 경우는 엑셀에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을병정, 자축이묘, 월화수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자동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목록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설정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파일로 잠깐 가볼게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고급이라는 부분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목록 항목에 1월화수목금토, 자축이묘, 갑을병정이 있죠? 우리가 여기다가 목록을 집어넣는다면 그때는 가나다라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라, 엔터, 바, 엔터, 파, 엔터, 4까지만 한번 더 볼게요.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확인하고 채우기 핸들을 확인하고 또 한번 확인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가나다라 마마사, 가나다라 마마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체육핸들을 끌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이 엑셀을 열 때 우리가 가를 체육핸들로 끌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파일에 옵션 여기 고급에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 넣은 것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가를 끌어보면 가짜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엔 여기다 10을 적어 볼게요. 한 3칸 정도 띄었다가 20을 적어 볼게요. 자, 10하고 그러니까 10씩 증가하는 서식하고 3칸이 띄어지는 서식을 내가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보세요. 10하고 3칸씩 띄어지는 서식대로 범위를 잡으시고 체육핸들을 끌으면 10씩 띄어지는 서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이제 자동 완성, 자동 채우기 연습을 했으니까 시트 이름도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요?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자, 시트 3에다가는 밑에 있는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2 셀에다가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 그 다음 B사 셀에 1, 4분기 적었죠. 근데 B사 셀이 지금 보면 B사, C사, D사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칸을 잡아서 병합 그 다음 오른쪽 하단 체육핸들을 옆으로 끌면은 2, 4, 3, 4, 3, 4, 4, 4분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1월 체육핸들을 끌어서 12월까지 만드시고 여기다가 판매일과 얘를 체육핸들을 끌어서 8과까지 만들고 범위 잡아서 테두리 주시고 얘는 합치고 여기 선이 있으니까는 우리 셀 서식에서 선을 만들면 되죠? 와, 다 끝났어요. 그쵸? 표 만드는 거 참 쉽죠? 범위 잡아서 병합. 색깔도 이쁘게 채워볼까요? 범위 잡고 컨트롤 누르고 범위 잡고 그러고 색깔을 마음에 드는 색깔을 찍으면 완성. 네, 이렇게 쉬운 게 표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금방 만드시니까 바로 해보세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실 땐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시스템상에 입력되어 있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오늘 날짜 입력 시에는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을 입력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시면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고요. 현재 시간을 입력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에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얘는 이름을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 그 다음 시트를 다 썼으니까 시트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르면 시트 만들 수 있죠? 툭. 수식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조금 넘겨서 보시면 8번부터 할게요. 셀의 이동과 복사부터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식보다 더 쉬워서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8번 9번을 먼저 앞에 만들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린트한 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8번 9번을 먼저 할게요. 자, 셀의 이동과 복사입니다. 훨씬 쉽습니다. 셀을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는 편집의 기초죠.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적었는데 밀려 적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요. 범위를 지정하고 셀 경계선을 드래그하면은 선택된 범위가 이동이 되는 거고 드래그할 때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하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적어 볼게요. 자,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출게요. 그 다음 내용 적겠습니다.
우리 자동 채우기 배웠으니까는 쉽게 관리비 채우겠죠? 좀 줄여야겠다. 지금 이렇게 내용 적은 거니까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1월이 다음 지나고 나서 2월 데이터를 만들 거면은 1월을 범위를 잡아서 체육인들 끌면은 우리 2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국제, 구국, 도연, 사마, 미연, 사마 여기도 실제 상호와 관리비가 한 달 만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테두리 부분에 가면은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부국이 있고 여기 사마가 있는데 데이터가 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국을 잡아서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딴 데다 넣었다가 사마를 범위 잡아서 끌어다 놓고 부국을 이렇게 다시 갖다가 배치를 하면은 순서 바꾸는 것 또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수도료랑 전기료 위치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수도료를 범위를 잡아서 가장자리에서 네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다 배치를 하고 전기료랑 수도료를 배치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셀을 우리가 이동할 때 예를 들어 데이터가 하나 밀렸다. 그럼 범위 잡아서 끌어다 내리거나 끌어다 올리거나 해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비워도.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에서 내가 빼먹고 안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 잡아서 끌어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빠진 데이터를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안 어렵죠?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그 다음 장 9번 행렬의 편집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는 그냥 무지개 아파트 관리비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시트 하나 더 삽입하셔서 여기다가는 9번에 있는 자유주식회사 2000년 출장 현황을 적어보세요. A열은 연료비를 1로 놓고 내용 적겠습니다. 체육인들을 끌어요. 그쵸? 그러면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내가 1, 1만 적고 싶다면 우리 여기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을 아니라 셀 복사를 하면은 셀이 그대로 복사돼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체육인들을 끌을 때 컨트롤을 누르는 걸 깜빡했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셀 복사해서 두시면 복사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우실 때는 딜리트 누르면 범위로 잡은 부분이 모두 지워집니다. 물론 서식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 적혀져 있는 값들이 지워지는 거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여기 출발이라고 도착일을 우리가 예를 들어 00 빼기 6 빼기 1로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형식을 이렇게 적으려니까 칸이 모자르면은 우리가 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날짜 형식을 조금 다르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용을 하려면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서식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가보시면은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해서 있는데요. 이 날짜 서식 중에 내가 원하는 서식이 요거죠. 01 빼기 3 빼기 14. 서식을 고르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 셀에 대한 서식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셀 서식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서 다른 서식을 누르시면 바로 바뀌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서식을 만들겠다. 그럼 사용자 지정에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만들어 쓰는 건 나중에 배울 거라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셀 서식만 바꿔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요. 행과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진달래랑 조친문 사이에 만약에 백두산이라는 사원이 빠졌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백두산이라는 사원을 추가해서 넣기 위해서 우리가 7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7행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7행만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줄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한다면 그 여러 줄이 삽입이 되면서 범위로 잡았던 거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자, 삽입을 하실 때 그래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줄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하시는 건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삭제는 컨트롤 마이너스겠죠. 네. 추가 삭제 어렵지 않아요. 선택해서 컨트롤 플러스 추가, 컨트롤 마이너스 삭제. 연습해 보세요. 자, 시트 다음 시트를 늘려서 만들게요. 일단은 표부터 만들어 주세요. 신입사원의 성적 결산표. 일단 우리가 총점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강원의 총점은 유강원의 워드를 찍으시면요. B5셀의 셀 주소가 이렇게 찍히죠. 여기다 플러스 시트 플러스 응용을 찍고 엔터를 치시면 총점이 아주 쉽게 구해져요. 총점을 구했다면은 이거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시면 총점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총점을 그 과목수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지금 워드시트 응용해서 3과목이니까 평균을 구하실 때는 등호를 적고 총점 나누기 3을 해주시면은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97.66667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되기 싫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릿수를 늘림이나 줄임을 이용해서 원하는 자릿수만큼을 맞춰주세요. 자, 평점. 평점도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괄호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괄호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 평점은 괄호를 안 해도 곱하기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수식의 경우 괄호가 들어있을 땐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서 구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워드 곱하기 0.4 플러스 괄호하고 시트 곱하기 0.3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하고 응용 곱하기 0.3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평점이 나오고요.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구해보세요. 시트 추가하셔서 이번에는 2, 4분기 수출 내역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 달러 단가에다가 환율인 1250원 요거를 곱해서 단가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등호를 적고 백상지일의 단가를 찍으시면 B6셀이 찍혀질 거예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환율에 해당하는 G3셀을 찍어주시는데 만약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값은 나와요. 하지만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셨을 때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형식은 바로 상대 참조, 상대 주소로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 주소는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 한 칸씩 밑으로 이동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데 일단 B7이 내려가는 건 맞지만 이 환율은 내려가면 안 됐죠. 근데 빈칸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밸류 같은 것도 아트진을 제대로 내려왔지만 환율은 점유율이라는 문자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밸류라는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단가를 구할 때마다 다 계산을 하려면 힘들 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환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율 값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단가는 이 백상지 단가, 백상지 단가 이쪽에 단가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단가, 즉 B6셀은 그냥 찍으시고요. 곱하기 환율을 할 때 이 환율이 하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뒤에 달러가 붙어요. 달러 G, 달러 3의 형태가 되는데 앞에 붙은 달러가 뒤에 걸 고정해줘요. 즉 G열을 고정하고 3행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값이 나오고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려 보면은 값이 이렇게 구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수출의 권은 간단하게 구하죠. 자, 수출의 권은 단가원 곱하기 괄호하고 1사분기 플러스 2사분기 해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수출의 권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구해보세요. 일단은 수출의 권 나누기 수출의 권의 합계를 한대요. 수출의 권은 나와 있는데 수출의 권의 합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합계를 먼저 구하고 점유율을 구할 거예요. 자, 합계를 구하려면 아까 전에 공식대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호 적고 백상지 1 찍고 플러스 백상지 2 찍고 백상지 아트지 찍고 편지 찍고 신문용지 찍고 가면지 찍고 골반지 찍고 골반지 찍고 엔터 치시면은 나오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죠. 만약에 우리 학원에 만약 다니는 사람이 만약 1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1000명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밤에 집에 못 가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해서 중간에 졸기라도 한다면 딴 데 찍어서 예,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데이터가 나와서 혼나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짧을 때는 아까 전처럼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엑셀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동 합계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동 합계는 홈에 보시면요. 오른쪽 부분에 여기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일단 B14셀을 찍고 자동 합계를 누르고 썸이라는 함수 나왔고 범위 잡혔죠? 이 범위 맞으면 그대로 엔터. 더 쉽죠? 자, 다른 방법.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자동 합계를 눌러도 돼요. 자, 자동 합계로 구해보세요. 금방 구하실 거니까 지금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점유율 설명할 거예요.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아직 갖고 계신 거. 됐어요?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고 범위도 엄청 여기다 찍고 자동합계를 찍어요. 썸 이렇게 범위 나왔죠? 그러고 얘를 채우기 뒤로 끌어도 되고요. 1, 요거는 지금 한 모자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고 찍으시면 한이 모자른 건 느끼면 돼요. 점유율 구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점유율을 구해볼 건데요. 점유율은 수출의 권 나누기 수출의 권의 합계로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호를 적고 수출의 권을 찍으시고요. 나누기 수출의 권의 합계를 찍어주시는데 합계가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 그러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점유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유율이 지금 퍼센트 단위로 나왔으면 한다면 얘네가 범위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로 홈에서 표시 형식의 요 백분율 서식을 눌러주시면 백분율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6번에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전에 우리가 절대주소라는 걸 활용을 했어요. 이 절대주소는 행과 열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주소를 절대주소라고 합니다. 이 절대주소는 달러, 열, 달러 행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앞에 달러가 붙어있는 부분이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등호를 적고 A5셀을 찍으면 A5셀을 참조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지금 행과 열이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은 A5셀의 데이터가 그대로 가져와졌죠? 자, 얘를 제가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볼게요.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참조가 되고요. 밑으로 끌었을 때 또한 열이 지금 행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참조가 됩니다. 이게 상대 참조예요. B호셀, C호셀, D호셀. 그죠? 여기도 보면 A6셀, A7셀, A8셀. 이렇게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끄는 방향으로 참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따닥 해서 편집 상태로 만들고 F4번을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이렇게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즉, 요 A 앞에 지금 달러가 A를 고정해요. A열을 고정하고 O행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옆으로 끌어도 복사, 밑으로 끌어도 복사가 되겠죠.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을 해서 그 셀만 참조를 하는 걸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따닥 다시 F4번을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A$O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A열은 고정을 하지 않고 O행은 고정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열은 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 C, D, E열로 이렇게 옮겨지지만 행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F4번 또 눌러보면 $AO가 됐죠? 이거는 A열은 고정하고 O행은 고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옆으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A열을 고정했으니까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O행은 고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F4번 누르면 상대 참조로 바뀌어요.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도 2, 4분기라기보다 상반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상반기 수출 내역으로 바꿀게요. 이게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적을 때 2, 4분기라고 해놨네요. 자, 그럼 상반기만 우리 회사가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도 운영이 될 텐데 하반기 수출 내역을 뽑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표를 새로 만들까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표를 복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시트를 이동하는 것과 복사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요. 시트를 이동하실 때는 시트를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끌어다 놓으면은 시트가 이동이 됩니다. 쐐기 표시 보이죠? 요거 역삼각형. 이 위치로 이동이 되는 거고 시트를 복사를 할 때는 똑같아요. 이동하고 같은데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고 가면 돼요. 플러스 표시 보이죠? 이게 복사예요. 그럼 내가 이걸 복사를 한 거는 내용이 똑같이 이제 왔으니까 서식을 따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수식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바꿔볼게요. 얘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수출 내역. 여기 제목도 그럼 하반기로 바꾸고 여기 1, 4분기, 2, 4분기가 아니라 3, 4분기와 4, 4분기겠네요. 그죠? 단가는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고요. 3, 4분기, 4, 4분기 값이 달라졌을 테니까 범위를 잡고 3, 4분기, 4, 4분기만 지우고 다시 구하면 되겠죠? 3, 4분기랑 4, 4분기의 값을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지울 때는 합계도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만큼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값은 그냥 임의로 넣을게요. 자, 아무 값이나 적었으니까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때요? 상반기, 4분기를 우리가 할 때 상반기의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 복사를 했더니 서식이 그대로 왔고
여기서 바뀌는 내용만 적었더니 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값들이 다 바뀌어서 다 계산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쵸? 다르죠? 그죠?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바로 바꿔서 구해 보세요. 안 되신 분은 질문 받을게요. 해 보세요. 자, 똑같아요. 상반기 수출 내역 수출액 플러스 하반기 수출 내역 수출액 해서 엔터를 치니까 계산이 나오고 채우 핸들로 끌면 완성. 뭐 여기다가 천 단위 할 거면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해보시면서 질문 받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값이 원래 이 값이 나왔는데 상반기 수출 내역의 값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1, 4분기가 85가 아니라 185였다. 그럼 내가 185로 고치면요. 이 값도 바뀌면서 계산이 얘도 알아서 바뀌어져서 나오게 돼요. 그죠? 참조가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내가 값을 바꿔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가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엑셀의 여태까지 사무 쪽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한 계산하기. 이번엔 자동합계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 자동합계 함수는요. 쉬운 함수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일단 상환급여 현황 표를 좀 만들어주세요. 자, 자동합계 옆에 세모 눌러서 평균. 그런 다음에 범위가 엉뚱하게 잡아졌으면 어떡해요? 다시 범위를 잡는 거예요. 엔터. 그리고 채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됩니다. 그럼 상대 주소에 의해서 옆에 값들도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자동합계 평균. 범위 다시 잡고 엔터. 그러고 채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돼요. 자, 어렵진 않았죠? 자,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보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요. 합은 합을 구할 때 쓰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평균은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하는 average라는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숫자 개수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최대값 max는 어떤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뽑아주는 max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최소값은 어떤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mi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함수들이 자동합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보다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계산해 보시고요. 잘 되셨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제가 돌아다니면서 발열 체크 마치고 그러고 퇴실